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좀 가볍게 해도 되고 또 생각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정치인으로 변신한 안철수 정치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새정치였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컸던 거고요. 그러나 새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하시면서 끌어들인 인물들 가운데는 이런 새정치의 이미지와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과연 안철수 정치인의 새정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가? 새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새정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겁니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세상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바뀌는 것을 막고 있는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유지하려는 정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득권 정치입니다. 바뀌지 않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새정치가 뭐냐고 질문 받을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새정치는 세상 바뀌는 걸 막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개인 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작년 총선입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만 믿고 돌파해서 3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게 기득권 양당 체제가 쩍쩍 금이 가게 만든 겁니다. 그게 제가 새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노력했던 그 하나의 그 성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소야대 구조가 되고 그 결과 최순실의 존재가 좀 더 일찍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작은 노력입니다만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셔서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말씀을 해 오셨고요.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자, 정치를 개혁하려면 필수적으로 정치인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40석의 정당이 과연 그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정치인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지난 저는 몇 년간의 과정이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당대표도 2번 하고 전국적인 선거도 정치인으로서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선거들을 다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또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란법만 해도 그때가 재작년 2월 국회일 겁니다. 그때 통과 무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설득한 끝에 이제 다시 논의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또 약속을 받아내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여야를 넘나들어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N의 장광익 부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죠. 예,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나 홀로 40석의 정당을 만든 사람이 우리 정치사의 5손가락 안에 꼽는다. 그러니까 안 후보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혼자서 창당해서 40석 가까이 만든 사람은 삼김을 포함해서 저뿐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혼자서 하셨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선거 포스터에도 당명은 없고 안 후보님 얼굴 혼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혼자서 하는 이 단독 플레이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당은 없고 혼자만 남아있는 이것이 국민들은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포스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실은 포스터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대선 포스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포스터를 통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말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이다 보니 새로운 시도다 보니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그 반대를 다 설득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 포스터가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당에서 만약에 그 아이디어로 나왔으면 도중에 다 묻혔을 겁니다. 무산됐을 겁니다. 그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선거 벽보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1번, 2번, 또 4번, 5번은 예전 포스터 그대로입니다. 즉 집권해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번은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상징입니다. 네, 아주 짧은 질문 하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지금 신청하셨어요. 홍 대표 팀장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짧게. 지금 저 후보께서는 대북 제재와 민족화의 투트랙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민족화의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모든 법이 지금 현재에 맞게 개정 필요성들이 모든 법에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중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맞는 것들 존속시키고 맞지 않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자. 포함해서 저뿐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혼자서 하셨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선거 포스터에도 당명은 없고 안 후보님 얼굴 혼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혼자서 하는 이 단독 플레이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이 당은 없고 혼자만 남아있는 이것이 국민들은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포스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실은 포스터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대선 포스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포스터를 통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말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이다 보니 식으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또 뭐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란법만 해도 그때가 재작년 2월 국회일 겁니다. 그때 통과 무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설득한 끝에 이제 다시 논의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또 약속을 받아내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여야를 넘나들어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N의 장광익 부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죠. 예,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나 홀로 40석의 정당을 만든 사람이 우리 정치사의 5손가락 안에 꼽는다. 그러니까 안 후보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혼자서 창당해서 40석 가까이 만든 사람은 삼김을 그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작은 노력입니다만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말씀을 해 오셨고요.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자, 정치를 개혁하려면 필수적으로 정치인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40석의 정당이 과연 그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정치인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지난 저는 몇 년간의 과정이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당대표도 2번 하고 전국적인 선거도 정치인으로서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선거들을 다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득권 정치입니다. 바뀌지 않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새정치가 뭐냐고 질문 받을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새정치는 세상 바뀌는 것을 막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개인 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작년 총선입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만 믿고 돌파해서 3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게 기득권 양당 체제가 쩍쩍 금이 가게 만든 겁니다. 그게 제가 새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노력했던 그 하나의 그 성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소야대 구조가 되고 그 결과 최순실의 존재가 좀 더 일찍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이런.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좀 가볍게 해도 되고 또 생각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정치인으로 변신한 안철수 정치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새정치였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컸던 거고요. 그러나 새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하시면서 끌어들인 인물들 가운데는 이런 새정치의 이미지와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과연 안철수 정치인의 새정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가? 새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새정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겁니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세상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바뀌는 것을 막고 있는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유지하려는 정치가